네, 안녕하십니까. 초보운전 길잡이 이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운전연수, 도로연수에 대해서 그 선택 요령, 그리고 비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면허 취득이죠. 면허 취득을 하고 나서 근데 실제로 바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5년에서 10년, 많게는 15년 이상 흐른 후에 운전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이른바 속칭 장롱면허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께서는 운전 연수를 꼭 받고 도로에 나가시는 것을 저도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시려다가 운전 연수 비용의 몇 배를 자동차 수리비로 지출하시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사실 그 운전하기란 것이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으시고 도로에 나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로 연수를 어디에서 받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요. 당장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무수히 많은 학원과 업체가 노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구분을 하자면 일단 경찰청 등록 운전 전문 학원이 있고요. 또 사설 운전 연수 업체, 그리고 개인이 하는 개인 운전 연수,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청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모두 불법 사설 업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전문 운전 학원도 쭉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16조에 의해서 무등록 운전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설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또 현실이죠. 그 이유는 아마 비용적인 부분과 또 편리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10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운전 전문 학원은 일단 6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설업체일 경우에는 10시간 기준 30만 원에서 40만 원, 45만 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시는 분들도 사설업체와 비슷한 가격대인 걸로 알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정식 학원의 경우에는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또 대기 시간이 상당히 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고도 사설 운전 연수 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설 운전 연수 업체와 그 정식 학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차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식 학원에서는 노란색, 우리가 면허 취득할 때 사용하셨던 차량 있죠? 노란색 연수용 자동차,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설업체에서는 일반 승용차 또는 SUV 차량을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서 고객의 자택으로 방문을 해서 연수를 해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차량도 있고요. 또 속칭 연수봉이라고 하는 쇠막대기를 운전석 브레이크에 연결해서 손으로 이렇게 제동을 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운전 연수 가장 큰 특징은 자차로 연수를 해준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사설 연수 업체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설 운전 연수 업체에서는 실생활 코스를 연수를 해준다는 또 장점이라면 장점이 있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집에서 마트까지, 집에서 아이 학원까지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코스를 연수를 해준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이러한 틈새 시장을 많이 파고들고 있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운전학원에서는 우리가 받아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이러한 편의점이 있는 대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 브레이크 정식으로 조수석에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조 브레이크가 연수봉이라고 하는 그 쇠막대기로 손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방송에서도 뉴스에서도 다뤄졌지만 제동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또 순발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 3월부터 5월까지 또 집중 단속 기간, 사설 운전 연수를 집중 단속한다는 뉴스도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1년에 한두 차례씩 늘상 있는 그 단속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찾는 분들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번 발표를 보면, 뉴스 발표를 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정식 학원에서도 자차 연수를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차 연수 때문에 사설 연수 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제도를 조금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116조에서 유상 운전 연수를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500만 원 이하,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렇게 처벌 기준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업주가 되겠죠. 유상 운전 연수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개편한다고 한다고 하니까요. 아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제 규제는 단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강사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정식 학원에서는 100%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강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겠고요. 그리고 사설업체는 대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간혹 가다가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연수의 뭐 내용이라든가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복불복 경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를 신청하실 때 특히 여성분들이 그러신데요. 아마도 운전을 잘 가리키는 강사를 찾는 경우보다는 좀 친절한 사람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단 그 두려움 또 겁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내가 실수를 해도 봐줄 수 있는 분, 실수를 해도 좀 친절하게 세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이제 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소개로 많이 이렇게 강사분들을 선택하시는 경우는 아마도 친절하고 꼼꼼한 분들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학원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더욱더 친절함이라든가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득이하게 또는 사설 운전 연수 업체를 소개받아서 이용을 하시게 되는 분들에게 꼭 주의할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험 증권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보험 증권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험 기간이라든가 대인 대물 보상 한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차 운전 연수를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연수업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에 대한 어떠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 차량에 대한 본인 보험으로 처리가 100%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꼭 숙지를 하시고 연수를 받으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죠. 이렇게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라고 안내를 드려도 막상 사고가 나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연수를 받는데 사고 처리도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마음이 바뀌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연수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미한 사고일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대형 사고, 물론 나면 안 되겠지만요,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차 연수뿐만 아니라 연수업체 차량을 이용하는 연수 경우에도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한다든가 또 차량이 몇 대가 관계된 사고가 났을 경우,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연수를 선택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상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면 운전학원을 이용해서 충분한 기기 작동법이라든가 도로에서의 상황 대처법을 숙지하시고 트레이닝을 충분히 하신 후에 또 가족분들과 또 내지는 지인분을 동승하고 운전을 차츰차츰 익혀 가시는 것을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받지 않고 가족분들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만 사실 가족분들도 요즘은 냉정해서 초보자분들 차에 잘 타려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만일 내 남편, 내 아버지 또는
내 지인이 연수를 만약에 해주신다면 그분들은 정말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조 브레이크도 없고 초보운전자분들 옆에 이렇게 동승해서 운전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인꼬부부도 또 아무리 좋은 부녀지간도 싸움, 막말이 나오는 것이 사실 운전을 가리키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용 아끼지 마시고 이왕 나의 안전 그리고 내 차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비용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 좀 투자를 하셔서 안전운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 초보운전을 벗어나실 때까지 길잡이가 되겠고요. 여러분들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